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9월 21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어느샌가 하늘이 높아지면서 계절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평소보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이다 보니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정도는 챙기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진취적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서 진취적이라 함은 적극적이면서 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죠.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감하게 뛰어드는 행동이 바로 진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진취적인 태도로 음식에 대해 누구보다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인물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미식가이자 최초의 체계적인 서양 요리서의 저자 마르쿠스 가비우스 아피키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르쿠스 가비우스 아피키우스는 로마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서기 1세기경에 살았던 인물로 전통 있는 명문 요리사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교육을 받고 자란 로마의 엘리트이자 미식가였습니다. 그는 역사 깊은 요리사 가문의 자제로 어릴 적부터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진귀한 재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트러플, 수백 가지의 허브와 피클, 전갈의 피와 자두절임 등 수천 개의 식재료가 끊임없이 그의 집을 드나들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르쿠스는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르쿠스의 요리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아피키우스라는 이름에서부터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당시 로마의 남성들은 개인 이름, 가문 이름, 별명순으로 된 이름을 사용했는데 최초로 아피키우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유명한 식도락가였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피키우스라는 이름은 고급진 식사에 대한 사랑과 동의어로 쓰였고, 음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름을 선호하고 별명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물론 마르쿠스도 그중 예외는 아니었고요. 비록 그는 정식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요리 연구가로서 음식에 대한 남다른 견해와 애정이 풍부했고, 덕분에 호화로운 잔치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훗날 미식가로서 주변의 명성까지도 얻게 됩니다. 아피키우스는 특히 소스를 만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는데요. 그가 집필한 요리 레시피 데레 코키나리아에 수록된 500여 개의 레시피 중 무려 400여 개는 소스에 대한 내용이었죠. 소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하다못해 나중에는 새로운 소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소스의 이름을 그냥 또 다른 소스라고 지었다고 해요. 아피키우스는 동물성 식재료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시도한 요리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요리사들은 짐승이 고통을 받을 때 맛있는 육즙이 생성된다, 육류는 잔인하게 죽일수록 맛있다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속설에 대해 무관심했고 오히려 특정 식재료를 오래 삶거나 찌는 행위에서 맛이 더 깊게 우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처럼 육수를 제조해서 소나 닭 같은 비교적 값싼 재료도 바다거북과 같은 사치품의 맛을 재현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거든요. 고기에게 주는 고통과 음식의 맛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현대인들보다 몇천 년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황실과 귀족들의 규범이 생기고 일반인들과 그들 간의 구분이 필요해지자 원로 정치인들은 대중의 도덕적, 물질적 사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황제의 식탁 외에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 식재료를 규정하는 사치 금지령이 선포되면서 아피키우스는 더 이상 위대한 요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 와중에도 아피키우스의 유별난 요리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치 금지령이 선포되었음에도 요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아피키우스는 비밀 주방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몰래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관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아피키우스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검사관들에게 어찌되었든 우리 식당에 온 손님이니 준비한 음식은 같이 먹고 가자고 제안하는데요. 그의 제안에 고민하던 감사관들은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봐주는 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아피키우스는 알겠다며 식사를 대접했는데 감사관으로 온 군인들과 관료들은 그의 요리를 먹고선 연신 감탄하며 크게 감동했고 결국 그를 체포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황제가 선포한 법령에도 구걸하지 않고 아피키우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요리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치 금지령으로 인해 소비자가 급격히 줄어든 아피키우스는 점차 금전적인 문제를 겪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그는 대대로 부자였기에 먹고 살기에 어려워진 수준은 아니었지만 식품과 식재료의 유통 자체가 힘들어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요리 연구를 계속한다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건 당연한 결말이었죠. 그렇게 아피키우스는 더 이상 요리 연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그의 전 재산으로 로마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연회에는 아피키우스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꼼꼼히 요리한 사내 진미들이 즐비했어요. 초대된 사람들은 나무랄 데 없는 그의 요리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고 아피키우스는 마치 위대한 쾌락의 신 바커스를 연상시키듯 끊임없이 요리를 내왔죠. 연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그의 테이블에는 연회의 마지막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본인만을 위해 준비한 가장 공들인 요리이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요리이기도 했죠. 아피키우스는 그렇게 최후의 요리를 먹고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로서 그 요리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료에 따라 다양한 요리가 언급되는데요. 모든 기록에서 그가 자신만의 요리에 독을 넣어 자결했다는 부분은 일치하죠. 결국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삶을 살 수 없게 되자 끝내 요리를 위해 웅장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의 최후를 보고 정말 못 말리는 괴짜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아피키우스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자신이 연구한 레시피가 사람들에게 음식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집필한 데레코키나리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로마 요리서로서 과거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해당 지역의 음식을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는 아피키우스라는 자신의 별명에 걸맞은 삶을 살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보다 앞으로 더 빛날 유산을 창조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인생의 전부가 요리였던 아피키우스의 굳건하고 단단한 의지는 뚝심 있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인생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